네, 뉴스를 만나답니다. 이번 주 여러 뉴스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하고 노동계는 개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인 대화가 잘 작동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모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경사노위라고 하죠. 거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인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 되신 지 한 5개월쯤 되셨나요? 예, 5개월 됐습니다. 예. 요즘 네. 워낙에 정부가 강경기조라서 네. 이게 또 처벌이나 단속을 워낙에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뭐 옳든 그르든 간에 대화의 어떤 분위기나 계기가 있어야 뭐 정부와 좀 협상도 하고 그럴 텐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 법치주의 노동개혁, 바로 무너진 법치를 정상화하자. 예. 또 무너진 공권력을 정상화하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상당히 아프겠죠. 이런 때일수록 바로 이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오셔서 바로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노동조합이 이곳에 와서 정부와 또 사용자와 사업자가 같이 만나면은 훨씬 더 이야기가 부드럽지 않느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보다는 같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입법도 하고 합의를 통해서 근로조건을 또 개선하자. 이런 자리니까 오시는 게 덕이죠. 좀 구체적인 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번 주에 그 쟁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이제 건설 폭력, 건설 현장의 폭력, 건폭이라고 이제 줄여서도 말을 했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타워 크레인 조종사가 받는 원례비, 이른바 원례비, 그 부분을 지금 정부는 또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례비가 뭐 불법적인 어떤 협박이나 갈취가 있다면 그건 뭐 형사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례비가 오랫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있어 오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좀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점을 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관행적으로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과도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게 건설 노조, 법치주의 노동개혁. 첫째는 불법과는 타협 없다.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 이 정도로 강한 법치주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원래비라는 게 뭐 촌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월 1,7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게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그 건설 현장의 업체들이 타워 크레인 조종사에게 좀 빨리빨리 일을 해달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급행료. 수고비, 급행료, 그런 차원으로 이제 지급돼 오던 게 관례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관행을 좀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좀 바람직한 접근법 아닐까요? 정부로서는. 제도적이지만은 일단은 노동개혁을 대통령은 법치주의 개혁, 합법적으로 우선 하면서 제도 개선도 계속 논의를 해나갈 겁니다. 그 제도 개선은 이건 무조건 원래비 같은 거는 근절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식적인 계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근데 제도 개선도 병행할 거라면 정부가 어찌됐건 노조하고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니까 그런 제도 개선도 같이 좀 강조하면서 원래비 문제를 얘기했다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어떤 몇몇의 어떤 극단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뭔가 단속, 처벌 이런 위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좀 더 반발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건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조금 과도하거든요. 막 그냥 머리띠 메고 막 파이프 들고 앞에서부터 자기 조합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건설 현장으로서는 뭐 보도가 그동안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아예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든지 심지어는 폭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도를 넘었죠. 그래서 이 도를 넘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치주의, 법의 원리에 의해서 똑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도 같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 단속이다. 그렇습니다. 선 법치다. 그렇게.
노조 회계장부 공개 문제가 지금 이번 주에 네. 좀 논란이 많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합비 그 부분까지도 회계장부를 다 들여다보는 거는 법적 근거도 없고 너무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네. 예,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조합법 제14조 서류 비치 등은 바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아, 그러니까 비치는 그다음 맞는데 두 번째, 제출을 말씀드리는 자료 제출은 예. 노동조합법 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96조 과태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딱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회계장부 전체를 이제 제출을 하는 것이냐? 네. 이것은 좀 법적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해석이 다르고. 회계와 관련된 예. 모든 증빙 서류를 다 행정관청에 제출하라 그러면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예. 그 상당히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예. 필요하다면은 예. 언제든지 뭐 행정관청이 잘못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행정 소송을 해도 되고 고발해도 됩니다. 경사노위가 대통령 자문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과는 뭐 지속적으로 소통을 좀 하십니까? 예, 뭐 대통령께는 언제든지 예.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말씀도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만나서도 예.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통화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좀 소통을 하셨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한 일주일 이내에도 뭐 간단하게 서로 대화를 예.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주고받으셨는지. 뭐 제가 볼 때는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좀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항상 열려서 좋은 그런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 여기에 주력을 하겠다 그러고 대통령께서도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좀 말씀하신 그런 게 경사노위의 역할이라면 대통령께 지금의 어떤 그 강경 기조를 조금 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충고 말씀도 좀 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말씀도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대통령께서 지금 법치주의 예. 뭐 꼭 그걸 강경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치주의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경이 아니다. 예. 법을 지켜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하죠.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거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법치주의는 당연한데 그것보다도 또 이제 플러스 노동자들이 어려운 점 또 요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같이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나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계 대표가 오시면은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병행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 취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었습니다.